네, 권한대행을 얼마나 수행하셨습니까? 한 88일 정도 했습니다. 네. 그 윤석열 내란숙의 범죄자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당일날 윤석열 당시에 대통령이 그 최상목 장관을 불러서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계엄 문건을 전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뭐 기획재정부 장관 부르시고 손짓을 하니까 옆에 있는 실무자가 저한테 네. 뭐 하여튼 쪽지 형태로 잡혀 있는 걸 그렇다면 줬습니다. 예, 쪽지 아니고 문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이 전달된 건 맞습니까? 저는 당신은 참고 자료로 그런 말씀이 어쨌든 계속되면 대통령의 참고 자료 받았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이 최상목 장관께 전달된 것은 맞습니까? 불렀으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근데 그 문건을 안 보셨다는 거죠? 네, 뭐 접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네.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나가서도 안 보셨다는 네, 거죠? 그 당시에 나와서 저는 그래서 사퇴할 나라가 이렇게 생각이었습니다. 망했나 봅니다. 네. 대통령이 장관한테 문건을 줬는데 그 문건을 안 봤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장관한테 뭘 지시를 했는데도 장관이 대통령의 그 지시를 무시하는 거네요. 그리고 본인은 국채도 사시고요. 그리고 이 권한대행의 문제가 지금 뭐 탄핵 소추가 돼서 4가지 사유로 소추가 됐는데 이 모두가 다 심각하고요. 그리고 한덕수 또 권한대행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시면 최상목 장관님 한번 보세요.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났거든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죠.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승리 상황이 우려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다고 해요.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불출마 기사를 보고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이 단독 보도는 아마 사실이니까 보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지금 관리한다고 합니다. 대행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뭐 제가 판단에 위치 않고 저 보도는 아마 사실이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했으면 이 사람 선거 관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또 지명을 해가지고 대통령도 아니면서 저기서 앉아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본인이 지명해놓고 오늘 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지명이 아니랍니다. 발표만 했지. 이완규 법제처장 인사검증 뭐 자료 내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드립니다. 지명 아니라고 합니다. 잘 아세요.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선거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에서 발언한 거 가지고 탄핵 소추가 됐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탄핵 소추 사유 하나씩 쌓아가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대행의 이런 행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대행에 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출마 의사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김선택 교수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 권한대행은 거리가 된 이후에 파면이 된 이후에 된 이후에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가장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선거 관리를 업무를 맡았는데 특정 대통령 후보의 출마를 막는 것이 자기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선거 관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이 고려된 이후의 정부는 과도적인 관리 내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권한을 선취해서 잠탈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승계제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라도 이 공정성의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최상목 대행도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탄핵 소추된 것입니다. 교수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 탄핵 소추 말고도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찰청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왜
정리해 주시죠. 전화하신 거 맞으시죠? 제가 현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질의가 와서 확인차 전화했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편들어서 체포영장 저지에 지금 본인이 네. 도와주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신승남 검찰총장은 지방검찰청에 있는 검사에게 내사 네.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네, 정리해 주세요. 인권남용으로 유죄에 선고. 자, 박은정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본인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 네 가지 말고도 경찰청 차장에게 전한 그 부분도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곽기태 의원이 귀엽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네. 김기표 의원님 예, 질문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울 김기표입니다. 최상무 기재부 장관님, 네,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면서 권한대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선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전날이에요. 네, 뭐 세 분 다 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 후에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서 대행 기간이 날수로 따지면 한 88일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그거 그렇게 돼서 권한대행 그만둘 때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건 사실이죠. 두 분은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을 묻고 있습니다. 임명하지 않았죠. 임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왜 임명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밝힌 것처럼 네. 제 전임자가 일단 당시에 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제약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헌정사 단행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행은 그래서 그걸 제가 따르기 위해서 따르려면은 여야 합의가 확인된 두 분은 하고요. 아니죠. 나머지 한 분은 확인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상목 당시 장관이 권한대행이지 지금 탄핵 소추돼서 직무 정지된 사람이 권한대행입니까? 전임자가 어떻든 간에 지금 권한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판단해야죠.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합니까? 그렇지만 뭐 제 전임자기 그건 때문에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의 대행, 그러니까 제가 본인- 그 후임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자기 생각을 자신이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행이면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전임자가 100% 맞게 판단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임자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기속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을 임명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은 왜 임명했습니까? 그래야 헌법 절차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마은혁도 임명해야죠. 그렇지만 전임자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전임자가 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안 할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면 전임자가 진짜 내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내란했을 텐데 그러고 갔으면 내란했을 거예요? 그거는 비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되죠.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전임자의 판단이 말이 안 되면 본인이 바꿔서 자신의 권한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전임자가 그러면 어떤 판단이면 그게 다 기속됩니까? 아니 그러면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 돌아가기 위해서 두 사람 임명했다면 마은혁도 임명해야죠. 왜 그걸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요. 네? 뭐라고요?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 말 하든가요? 누가 그런 조언 하든가요? 제 전임자가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그러셨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전임자가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헌정사의 단행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한 것이 넘어오면 이 법안이든 뭐든 국회에서 몇 표가 찬성이고 몇 표가 반대했다 이거 따져가면서 일합니까? 국가가? 정부가? 국회에서 지금 여야 합의든 아니든 국회 그 기관이 결정해서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것을 여야 합의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그거를 내가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그러면 권한쟁의 선고가 난 다음에도 지금 며칠입니까? 한 20 며칠 안 했잖아요. 예? 그때는 안 했습니까? 헌재 재판 제가 처음에 두 분을 임명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이 작동하는 게 또 저의 또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거하고 국무회의 작동하는 거 무슨 관계예요? 헌재는 그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잠깐만요. 국무위원들하고 잠깐만요. 논의해서 조용히 논의를 보세요. 하려고 이거 봐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딴 얘기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여섯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결정했어요. 그로부터 26일 동안 본인이 임명 안 했어요. 그걸 왜 안 했냐고 묻는데 왜 국무회의 얘기를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도 국무회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설득 중이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26일 동안 설득 중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설득이 안 되면 100일이고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할 생각이었어요? 아니 지금 언제 하려고 그랬냐고?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뭐 다시 가정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아니죠. 없었습니다. 근데 노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여을 임명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하면 국무회의에 붙일 필요도 없이 그건 바로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의원님 그 그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하라고 또 결정이 지시했나요? 되고 나서 우리 한 총리의 또 변론도 종결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 말이 되는 총리 소리 해야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걸 왜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고 안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 정리하시죠. 누가 못하게 하든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었다면서 왜 또 안 해? 아까 뭐 자, 정리해 주시죠. 앞으로도 그럼 제가 뭐 하나 물어보죠. 헌법재판소에 결정하면 앞으로도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면 안 따를 겁니까? 반대하면 안 따르는 게 아니고요. 자. 국무위원들 설득을 해서 설득하는 과정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시죠.